안녕하세요. 큰따구리입니다. 오늘은 동바리와 아파트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파트 슬라브층이 있고 기둥에 이제 다시 위층에 이제 슬라브를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을 동바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뭐 유로폼이라든지 이런 폼을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뭐 50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우선 기초를 갖다 매트 타설할 거고요. 1층 타설, 2층 타설, 뭐 3층, 4층, 이렇게 5층 이렇게 타설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슬라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펌프가루로 타설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면 콘크리트가 흘러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폼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고, 이 폼을 받쳐주기 위한 이 자중이 있을 거고, 타설할 때 뭐 타설하는 하중이라든지 여러 하중 관련해 가지고 이 받쳐줘야 되는 거, 이렇게 받쳐주는 거, 서포트하는 걸 동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동바리를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간격으로 어떤 동바리를 받칠 거냐, 아니면 시스템 동바리를 할 거냐, 아니면 필러 동바리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해 가지고 받치게 되죠. 그러나 받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받침을 물론 잘못해서 이 뭐 동바리가 뭐 하중을 처진다거나, 안 그러면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무게를 못 받친다거나 하면 무너지겠죠. 근데 일단 타설할 때 잘 콘크리트 타설을 잘 맞췄어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푸집의 해체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거푸집 해체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5메가파스칼,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메가파스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슬라브 같은 휜부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3분의 2 이상,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그러면서 14메가파스칼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시방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단층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시방을 그대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구조물 질 때는 다층 구조물이잖아요. 다층 구조물일 때 슬라브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이 시방서를 고쳤죠. 설계 기준 강도까지, 콘크리트 설계 강도, 압축 강도죠. 물론 압축 강도, 물론 인장 강도는 뭐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그 강도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거푸집을 받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필러 동바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거푸집을 제거하고 그 동바리가 받치고 있으니까 그걸 구조 계산해서 재배치하는 거, 그렇게 고려됩니다. 오늘은 동바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동바리를 만약에 해체한 직후에 그 구조물에 다시 장비가 탄다든지 뭐 하는, 아니면 어떤 자재를 거기다 얹어 놓는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제한되는 하중이 있으면 그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 슬라브가 어떤 유해한 균열이라든지 어떤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걸 확인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동바리를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동바리를 해체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그런 어떠한 하중이 더 추가된다든지, 어떠한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고 이 동바리 해체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다, 이런 부분이 구조 계산으로 확인되면 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체한 후에도 어떠한 유해한 하중이 제한된다 그러면 동바리를 다시 적절하게 그 적재적소에
계산을 해서 재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시공 중에 고층 건물의 경우, 뭐 수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 최소한 3개층에 걸쳐 가지고 동바리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예, 잠시 후에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바리 지지부는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치마나 부등치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건축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토목 같은 경우에 교각이라든지 삐어 같은 경우에 양 사이드에 동바리를 받치고 있는데 밑에가 지반이잖아요. 근데 지반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에 얼면은 어째요? 9% 팽창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반이 녹으면 9%가 팽창이 꺼지니까 동바리가 밑으로 그만큼 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치마나 부등치마가 일어나서 그 동바리가 처지면 상부에 있는 그 거푸집이나 안 그러면 그 삐어 위에 슬라브 채 있죠? 예. 그 콘크리트 자체에서 크랙이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초기라고 한다면 그 거푸집이 경화하기 전 같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동바리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소숨을 두어서 이 하중에 따라 가지고 수평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에 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바리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 같은 경우에 2개 이하로 연결을 하여 사용합니다. 뭐 3개, 4개 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높이가 3.5m 이상이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2m 바다. 만약에 3.7이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2m 정도의 부분에 수평 연결재를 X방향, Y방향 어쨌든 뭐 직교 방향으로 해가지고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걸쳐가지고 지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만큼 동바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바리가 횡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수직 방향으로 처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화가 된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크랙이 갈 수 있겠으나 경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가 있겠죠. 참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의 경화는 온도하고 습도에 거분하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경화 속도가 늦죠. 강도가 늦게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늦게 발현되기 때문에 동바리를 그만큼 더 오래 받쳐주고 잘 받쳐야 된다는 얘기죠. 또 동바리 하부 받침목은 2단 이상을 삽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 2단 3단 이렇게 받치게 돼서 삐끗해가지고 얘가 동바리가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하중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구조물의 붕괴를 염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따 설명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될 때까지 해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럼 언제 하느냐? 콘크리트 평균 시험까지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나올 때 철거할 수 있고요. 또 해체 후에도 만약에 유해한 하중이 제한된다 그러면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 뭐 여러 층, 다층 구조물 같은 경우에 최소 3개층에 걸쳐 가지고 동바리를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그 5층에 슬라브를 이렇게 콘크리트를 지금 신규 타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타설할 때 이 동바리가 잘 받쳐주고 이 거푸집이 잘 이상 없어야 하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거지만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 한 타설 한 타설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얼마 걸려요? 일주일 타설이나 열흘 타설 보통 하고 많이 해봐야 2주에 타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2주에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한 달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얘가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표준 양생 같은 경우에 4주 지나면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는 걸로 하지만 그건 20도씨잖아요. 양생 온도가. 근데 여기는 현장이 20도씨 이상을 양생해가지고 온도를 유지한다는 건 겨울철에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열흘 지났다 손 치더라도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라브 받치고 있는 이 거푸집은 다층 구조물 같은 경우에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푸집을 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지금 2주를 지났다 손 치더라도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푸집이 안 뗐으니까 당연히 동바리도 안 뗄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하중 자체가 여기 지금 이제 콘크리트를 오늘 타설해서 뭐 열흘 됐다고 하더라도 이 하중 자체가 밑으로 이제 하중이 전달이 될 텐데 이 하중 자체에서 열흘 전에 타설한 콘크리트도 역시 설계 기준 강도를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시방서에서는 적어도 3계층 이상 다층 구조물 같은 여러 층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층으로 있는 거는 이 동바리를 3계층 이상은 적어도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받쳐주면 이 하중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니까 이 하중 자체를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설령 이쪽에서 리키지가 생겨가지고 밑으로 좀 쏟아진다 하더라도 얘가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타설한지 오늘 타설한다 하더라도 얘는 벌써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압축 강도 즉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바리를 받치지 않고 있다. 제가 저번에 그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까 지금 5층 건물이었는데 여기 지금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감립은 불러가지고 여기 꼭 받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감립은도 당연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동바리 갖다 여기다 쓰고 또 동바리가 없으면 여기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작업성이라든지 이 유용 때문에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죠.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좋고 공사 기간 맞추는 것도 좋고 비용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 안전 다 만족하고서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바리 자체를 갖다가 받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밑으로도 적어도 3계층 이상의 연해 가지고는 동바리를 받쳐서 붕괴를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도 2차, 3차로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죠. 동바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